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른을 위한 안데르센 전집에 실려 있는 인어공주 완력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 안데르센은 자신의 작품들이 동화로 쓰여졌지만 어린이들은 작품의 표면만을 볼 수 있을 뿐 제대로 작품을 이해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안데르센에 대한 일화를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덴마크 코펜하겐에는 안데르센 동상들이 수십 개가 된다고 해요. 이 동상들은 안데르센이 살아생전에 만든 동상들도 꽤 있는데 동상을 세울 때마다 인자한 얼굴로 어린이들의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만들고는 했는데 한 번은 안데르센이 그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던 안데르센에게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정말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후로 안데르센 혼자만의 동상들도 이제 만들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안데르센의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어른을 위한 동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어른이 된 후로 삶에서 좀 멀어졌던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 마음 부자로 사는 길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막내 인어공주가 혀를 잘리고 목소리를 빼앗기는 대신 두 다리가 생기는 약을 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잃는 모습까지 읽어드렸죠. 이제 인어공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낮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자신의 그 바로 앞에 꿈에도 그리던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지만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왕자가 이제 공주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환영 무도회도 열어줍니다. 인어공주는 이제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오로지 왕자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춤도 추고 왕자가 가는 곳은 또 어디든 따라 나섰어요. 높은 산도 가고요. 그럴 때마다 인어공주의 발에서는 피가 흘렀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 인어공주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닷물 속에 그 발을 담그면서 영궁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날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언니들이었죠. 언니들은 막내가 떠나버려서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바다 위로 올라와 본 적이 없는 늙은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먼 발치에서 막내 인어공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도 인어공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자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런데 왕자는 인어공주를 왕비로 맞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죠.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인어공주는 영혼도 얻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말이에요. 자신이 바로 왕자님의 생명을 구해준 장본인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후 이제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왕자가 그 이웃나라에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탑니다. 인어공주도 데리고요. 왕자가 탄 배가 이웃나라에 도착한 다음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항구로 들어서자 교회의 종들이 일제히 울렸고 높은 탑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부끼는 깃발을 들고 번쩍이는 칼을 찬 군인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다. 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무도회와 연회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주인공인 공주는 보이지 않았다. 공주는 멀리 떨어진 성스러운 교회에서 왕비가 지녀야 할 미덕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윽고 이웃나라 공주가 돌아왔다. 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인어공주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공주는 비단결처럼 곱고 하얀 피부에 길고 검은 속눈썹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띤 두 눈은 진실함과 청순함으로 빛을 발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바닷가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왕자가 공주를 보고 반가워서 말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신부를 끌어안았다. 오, 난 너무 행복해.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너도 내 행복을 기뻐해 주겠지? 넌 내게 진실하고 헌신적이니까 말이야.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왕자가 결혼한 날이 밝아오면 자신은 바다 위를 떠도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리라. 교회 종들이 울리고 전령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결혼을 알렸다. 제단마다 은 램프에서는 향기를 풍기는 기름이 타올랐고 신부들은 향로를 흔들었으며 신랑과 신부는 서로 손을 내밀어 주교님의 축복을 받았다. 은과 금으로 된 옷을 입은 인어공주는 신부 들러리 속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만이 머릿속에 떠오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신랑과 신부는 뱃전으로 나갔다. 결혼을 축하하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꼈으며 배 한가운데에는 황금빛과 자줏빛으로 치장된 화려한 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낼 우아한 침상이 놓여졌다. 배는 순풍을 맞아 돛을 부풀리며 미끄러지듯이 바다 위를 달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려한 오색 등불이 켜지고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는 처음으로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 본 광경이 떠올랐다. 그때도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가 한창이었다. 인어공주는 선원들 틈에 끼어 제비가 먹이를 쫓아 뱅뱅 돌듯이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인어공주에게 환호를 보냈다. 인어공주는 그토록 아름다운 춤을 추어본 적이 없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두 발을 베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음이 그보다 더 아팠기 때문이다. 인어공주는 오늘이 왕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바치면서까지 처절한 고통을 참아야 했던 것은 오직 왕자 때문이었다. 그런데 왕자는 무심하게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왕자와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깊은 바다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리라. 인어공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각도 꿈도 없는 영원한 밤일 뿐이었다. 이제 인어공주는 영원히 영혼을 얻을 수 없으리라. 배 위에서는 흥겹고 화려한 축제가 자정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인어공주는 가슴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고서 선원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었다. 왕자는 아름다운 신부에게 입맞추었고 신부는 왕자의 검은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화려한 신방으로 들어갔다. 배 위에는 다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키잡이만이 깨어 있었다. 인어공주는 흰 팔을 난간에 기대고 동력을 바라보았다. 아침 노을이 하늘에 번지기 시작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리라. 그때 언니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언니들도 인어공주처럼 창백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그런데 바람에 나부끼던 길고 아름다운 언니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없었다. 널 구해달라고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서 마녀에게 주었단다. 마녀는 그 대가로 칼을 주었지. 자, 받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의 가슴에 이 칼을 꽂아. 왕자의 따뜻한 피가 네 발을 적시면 네 꼬리가 다시 자라난단다. 그럼 예전처럼 인어가 되어 300년을 살 수 있지. 자, 어서 서둘러.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를 죽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해. 할머니는 너 때문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흰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우리 머리카락이 마녀의 가위에 잘려나갔듯이 말이야. 왕자를 죽이고 돌아오렴. 서둘러. 하늘에 저 붉은 띠가 안 보이니? 금방 해가 솟을 거야. 그러면 넌 죽어. 언니들은 이렇게 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인어공주는 진홍빛 커튼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름다운 신부가 왕자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자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허리를 굽혀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장밋빛으로 점차 밝아오는 하늘과 날카로운 칼을 번갈아 보았다. 왕자가 꿈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불렀다. 왕자는 잠결에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칼을 쥔 인어공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인어공주는 칼을 멀리 바다 속으로 던져버렸다. 칼이 떨어진 곳이 붉게 물들었으며 물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튀어올랐다. 인어공주는 반쯤 의식을 잃은 슬픈 눈으로 다시 한번 왕자를 보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몸이 물거품으로 용해되는 기분이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한때는 인어공주였던 차가운 물거품을 비추었다. 인어공주는 죽음을 느끼지 못했다. 밝은 해가 비치고 주위에는 수백 개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 형상들을 통해서 배에 걸린 흰 돛과 하늘에 떠있는 붉은 구름이 보였다. 형상들의 목소리는 매우 음악적이었는데 천상의 소리처럼 너무 희미하고 아름다워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이 그 형상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어공주의 몸이 바다에서 점점 높이 솟아올랐다. 여기가 어디예요? 인어공주가 물었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다른 형상들의 목소리와 같이 천상의 소리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웠다. 땅 위의 음악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었다. 형상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넌 공기의 딸들과 함께 있단다. 인어에겐 영혼이 없지.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가질 수 없어. 인어가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힘에 의존해야 한단다. 공기의 딸들도 영혼이 없지만 착한 일을 하여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중이야. 흑사병으로 인간들을 파괴하는 무더위를 식히고 꽃향기를 퍼뜨려 건강과 부활을 가져다 주지.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어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가련한 인어공주야, 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처럼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했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말이야. 그 고통이 너를 공기의 정령들 세계로 끌어올린 거야. 이제부터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단다. 인어공주는 눈을 들어
겸허하게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인어공주가 떠나온 배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왕자와 아름다운 신부가 인어공주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슬픈 눈으로 햇살을 받아 진주처럼 반짝이는 물거품을 바라보았다. 마치 인어공주가 바다 속으로 뛰어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인어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다른 공기 요정들과 함께 하늘 위를 떠다니는 장밋빛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300년이 지나면 우린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인어공주가 말했다.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단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을 받는 착한 아이를 찾아낼 때마다 우리의 시험 기간이 줄어들지. 300년 중에 1년이 줄어든단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착한 행동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다. 하지만 나쁜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때마다 시험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게 되지. 공기 요정이 속삭였다.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저는 인어공주가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흘릴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기 어떠셨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 재밌죠? 처음 이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교훈적이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잘 나가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안데르센이 작품을 쓰고 나면 지인들 집에 가서 그 작품을 읽어주곤 했대요. 안데르센이 워낙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고 또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터라서 자신의 작품도 이렇게 그 옛날 이야기 하듯이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앉은 지인과 그 지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 부분은 아이들 눈을 보며 덧붙인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종의 안데르센의 고품격 유머라고나 할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안을 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고 살지 않나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아이를 보면 시험 기간이 1년이 줄고 나쁜 짓 하는 아이를 보면 시험 기간이 하루가 늘어난다는 것. 이 부분에서 위안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동화로 너무나 유명한 그러나 원작보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더 유명한 그 인어공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는 작품이었죠. 인어공주 완역본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마음 부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